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22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 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양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교육홍보본부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수도권에 밤새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렸나요? 그러니까 이제 강수량을 언제부터 따지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데요. 예. 이번 시스템, 그러니까 이 정체전선 시스템으로 비가 내리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지난 16일 저녁부터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따진다면 파주의 판문점에 한 45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주, 연천, 이 경기 북부지방에 한 3일 정도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린 거죠. 작년에 충청도에 그 장마 기간 중에 7월 13, 14, 15일 3일 동안에 이제 500mm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장마 기간 중에 이런 많은 비가 그 충청도, 전라북도 중부에 내렸다가 또 전남, 경남, 남해안에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서울, 경기, 북부 등 중부지방에 내리니까 하여간 장마철 기간 중에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장마의 특징이긴 한데 네. 올해는 거의 그 어떤 집중호우의 그 빈도가 더 다른 해보다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기 북부, 네. 파주 지역에 좀 비가 많이 내리고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우선적으로 좀 걱정을 할 만한 피해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한 그 경기 북부지방, 그러니까 저 위에 임진강, 한탄강이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이제 우리 관측 지역이니까 거기 그 450mm 파악이 되는데 북한 지방에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댐을 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쪽에 경기 북부에 많이 내리면 아무래도 그 어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강, 하천, 범람 이런 그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그 또 인천이라는 대도시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런 어떤 그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내린 그 많은 비와 또 이번처럼 서울에 출근길을 지금 앞두고 아까 화면에 봤듯이 이제 출근 열차 통행이 지금 다 그 멈춘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출근 큰 혼란이 있는 그런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천 범람이 우려될 때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대비를 하면 좋고 또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도 다 뭐 24시간 비상근무 중일 텐데요. 그 지자체에 있는 강 하천 범람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 이미 많은 비가 오겠다고 해서 그 어떤 주의 사항들은 문자로 안전 문자로 지금 그 나간 상태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사소한 부주의 이런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죠. 약간 침수된 도로를 차로 지나간다거나 진입을 한다거나 빨리 내가 지나가야지 이런 심정으로 그런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할 때 이제 그런 사고가 나니까 이미 굉장히 주의사항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경각심을 좀 몰라서 무슨 피해가 예. 나고 이러지는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은 김포, 고양, 연천에 호우경보 특보가 네, 내려진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파주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렇게 호우특보 시 주의할 점 좀 눈여겨서 뭔가 시민들이 주의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이 내리고 있지만 서해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중국 남부로부터 그 비의 원료가 되는 뜨거운 공기들이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거듭 그 호우 경보가 내려졌을 때 호우주의보보다 더 많은 비가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릴 때 늘상 겪는 피해들이 저지대 침수, 또 강하천 범람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침수, 또 지하 주차장 침수, 뭐 지하 차도 침수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는 워낙 또 이제 이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교통까지도 마비가 되는 하늘, 철도 또 도로가 그 마비되는 이런 어떤 그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늘 비가 많이 오면 생길 수 있는 그런 피해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제 필요한 네. 시점입니다. 비가 한두 시간 내리고 지금 그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비구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각별히 적어도 오늘 오후까지는 이 지역, 그 경기 북부. 자, 그런데 이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던 정체의 전선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 경기 어저께부터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염 속에 있었던 남쪽에도 오늘 오후에는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 예. 어찌됐건 전국적으로 오늘이 목요일인데 많은 비가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지역이라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이번 장마의 특징 중 하나가 야행성 극한호우입니다. 네. 이렇게 밤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낮이나 밤이나 이제 낮에도 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낮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똑같은 조건이 이게 이어지고 있을 때 예. 밤이 되면 낮에 대략 한 33도 되는 공기 속에서의 어떤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해가 진 뒤에 한 27도 정도 전체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포화 수증기의 양이 온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물주머니가 낮보다는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포화 수증기의 양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넘치게 되죠, 쉽게. 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기상 조건인데 밤이 되면 그렇게 더 많은 비가 오게 되고 또 그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층 제트가 있는데 하층에 그게 밤이 되면 더 바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비의 원료를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밤이 되면 해가 지니까 구름의 상단부가 이제 그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층과 하층 간의 기온차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대기가 더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비구름들이 더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런 요건 때문에 뭐 낮밤 없이 이제 많은 비가 지금 오는 그런 조건인데 밤이 되면 더 강해지고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런 어떤 조건인데도 밤이 되면 왜 더 강해지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그런 기상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 이번 장마의 특성상 야행성 폭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비교적 좀 지역이 좁은 띠장마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 중규모 저기압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원인이 우리가 이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이 소위 장마라고 하는 이때는 남쪽의 더운 공기 세력과 북쪽의 찬 공기 세력 고전적으로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오후측의 고기압 사이에 어떤 대치하는 면이 형성이 되고 그걸 우리가 정체전선, 옛날에는 장마전선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고전적인 형태인데 지금 정체전선이 뚜렷하게 있는 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딱 버티고 있고 북쪽에서는 상층에 하층 제트도 있지만 상층 제트를 타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세력 사이에 정체전선에 서쪽에서 저기압이 계속 발달하면서 거기를 통과하니까 그런 어떤 그 비구름들의 그 호우 셀들이 계속해서 그 정체전선으로 지나면서 공급이 되면서 많은 비가 남부에 내렸다가 지금 중부에 내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면서 남부에 내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형적인 이런 장마의 어떤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난히 지금 강해서 딱 버티고 있고 그런 어떤 형태들이 조금 그 다른 장마, 여름 장마와 좀 다른 그런 형태인데 어찌됐건 큰 틀에서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확실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비들이 매년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또 걱정되는 곳들이 뭐 지하 주차장이라던가 지하차도거든요. 이렇게 저지대 침수 피해는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떤 평지가 아니고 어느 도시나 다 이게 그 산이 있고 경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게 낮은 곳으로 그 물들이 다 흘러가서 나타나는 그런 침수 매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도 역시 며칠 전 전남 그
해남 쪽에 많은 비가 오니까 지하 주차장도 역시 침수가 됐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간을 지하를 이제 활용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비가 오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제 지하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건 그 지하 차도건 이제 배수 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하고 그 많은 비가 찼을 때 퍼내는 그 펌프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침수는 되는 그런 정도의 많은 비가 지금 여름철에 자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도심의 지하차도나 네. 또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해 네.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댐방류 시작되고 네, 네, 있잖아요. 하천이 안 그래도 비가 네. 와서 수위가 높아지고 네. 있는데 댐이 방류를 시작하면 하천 수위가 또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댐을 만든 이유가 이제 그런 목적이거든요.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홍수를 조절하고 가물었을 때 가둬놓은 물을 이제 내보내서 쓰려고 만든 댐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비가 오면 이제 물을 지금 내보내기 시작했거든요. 한강 홍수 통제소 홈페이지에 보면 어디 그 댐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수위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댐을 열게 되면 그래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다 계산해서 댐 그 수문을 여는데 저렇게 댐을 열게 되면 어딘가는 좀 침수되는 그런 피해 지역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 어떤 그 댐 방류로 인한 잠기는 지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우려되는 피해 유형 중에 하나가 산사태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점과 네.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점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에는 그런 산사태 아마 순회 이렇게 감시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산사태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할 것 없이 지금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토양 함유 수분량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자체는 그런 감독을 해서 그 어떤 그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그런 산비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한 30도 이상의 어떤 급경사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거나 예. 최근에 도로를 뭐 깎은 곳이라거나 주택단지를 조성했다거나 이런 데는 다른 오래된 그런 어떤 그 산보다 더 특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서는 갑자기 물이 솟구친다거나 밤에는 안 보이지만 그 나무가 기운되거나 전봇대가 기운되거나 뭐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전조 이러면은 증상이 있습니까? 산사태가 예. 이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 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주변 상황을 좀 면밀히 네.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교육홍보본부장 모시고 날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